자, 19년입니다. 18년입니다. 472년입니다. 18년 위나라, 여기서 위나라는 북위겠죠. 북위. 자, 위나라의 자신을 보내 예방하고 왕이 다음과 같이 표를 올렸다. 제가 동쪽 끝에 나라를 세웠으나 이리와 승량이 같은 고구려 놈들이 길을 막고 있으니 비록 대대로 중국의 교화를 받았으나 번병 신하의 도리를 다할 수 없습니다. 멀리 천자의 궁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싶은 생각은 끝이 없으나 북쪽의 서늘한 바람으로 말미암아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컨대 폐하께서는 천명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니 존경하는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삼가 본국의 관군장군 부마도위 불사후 장사 열애가 사람 이름이에요. 용양장군 대방태수 사마 장무 등을 보내 험한 파도에 배를 띄워 아득한 나루를 찾아 목숨을 자연의 문명에 맡기며 제 정성의 만분의 1이라도 보내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천지신명이 감동하고 역대 황제의 신령이 크게 보호해 이들이 폐하의 거처에 도달해 저희 뜻을 전하게 할 수 있다면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는다 하더라도 길이 여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고구려 새끼들이 우리를 방해해요, 그런 얘기예요. 자, 표문에서 또한 말했다. 저와 고구려는 조상이 모두 부여 출신이므로 선조시대에는 고구려가 예정을 굳건히 존중했는데 아닙니다. 자, 그의 조상 쇠가 고구려의 이거는 무슨 왕이지? 잠시만요. 잠시만요. 한번 찾아보지. 고구려 왕을 고국 원왕입니다. 고국 원왕. 그 평양성에 죽었던 그 아저씨 있죠, 그죠? 그 아저씨 있죠. 어디가 죽었노? 자, 조상 쇠가 경솔하게 우호관계를 깨뜨리고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우리 국경을 침범해 왔습니다. 우리 조상 수라는 거는 요때면은 근초광인가요? 근구수왕이군요. 근구수왕. 우리 조상인 수가 군사를 정비해 번개같이 달려가 기회를 틈타 공격하니 잠시 싸우다가 쇠의 머리를 베어 효시했습니다. 요거는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고국원왕을 직접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아마 이제 그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랬으니까 이거는 백제 쪽에서 윤색했을 가능성이 커요. 자, 이로부터 감히 남쪽을 돌아보지 못하다가 풍씨의 운수가 다해, 풍씨라는 게 북연을 의미합니다. 북연. 자, 풍씨의 운수가 다해, 요 북연이 고구려한테 투항해 왔었죠, 그죠? 남은 사람들이 고구려로 도망해온 이후로 추악한 무리가 차츰 세력을 쌓아갔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우리를 무시하고 침략하게 되었습니다. 원한을 맺고 전화가 이어진 지 30여 년이 되었으니 재정은 탕진되고 힘은 고갈되어 나라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만일 폐하의 인자한 생각이 먼 곳까지 빠짐없이 미친다면 속히 장수를 보내 우리나라를 구해주십시오. 그렇게 해준다면 저의 딸을 보내 후궁을 청소하게 하고 자식과 아우를 보내 외양간에서 말을 기르게 하겠으며 한 치의 땅, 한 명의 백성이라도 감히 저의 소유로 하지 않겠습니다. 표문에서는 또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연은 장수왕이에요. 장수왕 이름이 거련이거든요. 자, 지금 연은 죄를 지어 나라가 스스로 남에게 잡아먹히게 되었고 대신거족들을 사륙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넘쳐나서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있으니 지금이야말로 그들이 멸망한 시기로서 폐하의 힘을 빌릴 때입니다. 또한 풍족의 군사와 군마는 풍족이 북연인가요? 집에서 키우는 새나 가축이 주인을 따르는 것과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고 낭랑의 여러 군은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니 황제의 위험이 한번 움직여 토벌을 행한다면 전투가 벌어질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비록 명민하지는 못하지만 힘을 다해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위풍을 받들어 호응할 것입니다. 또한 고구려는 의롭지 못하여 반역하고 간기를 꾸미는 일이 많으니 겉으로는 외효가 스스로 자신을 변방의 나라라 낮추어 쓰던 말버릇을 본받으면서도 속으로는 흉악한 화란과 행동을 꿈꾸면서 남쪽으로는 유씨와 내통하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연연과 맹령을 맺어 강하게 결탁하기도 함으로써 폐하의 정책을 배반하려 하고 있습니다. 유씨는 이제 유송, 그러니까 북위가 북조조구죠. 여기서 이제 유씨는 북위의 가장 큰 적인 송나라 남조의 유송을 의미하죠. 북쪽의 연연이라는 건 아마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걸 거예요. 유목민족일 겁니다. 몽골계나 아니면 그런 거겠죠. 거란이거나 뭐 이런 거겠죠. 자, 옛날 유임금은 지극한 성인이었으나 단수에서 전투에 묘만, 저기 남쪽 그 오랑캐들입니다. 묘만에게 벌을 주었으며 맹상군은 어질다고 소문났었으나 길가에서 남을 꼬집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게 흐르는 물도 일찍 막아야 하는 것이니 지금 만약 고구려를 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경진년 후에 우리나라 서쪽 경계 소석산 북쪽 바다에서 10여 구의 시체를 보았고 동시에 의복, 기물, 안장, 굴레 등을 얻었는데 이를 살펴보니 고구려 놈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에 들으니 이는 바로 황제의 사신이 우리나라로 오다가 고구려가 길을 막았기 때문에 바다에 빠진 것이라 합니다. 비록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매우 분하게 생각했습니다. 옛날 송나라가 신주를 죽이니 초나라 장왕이 맨발로 뛰어나갔고 세매가 풀어준 비둘기를 잡아 요리를 하니 신릉군이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적을 이기고 이름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아름답고 훌륭한 일입니다. 작은 변방도 오히려 만대의 신의를 생각하는데 하물며 폐하께서는 천재의 길을 모으고 세력이 산과 바다를 기울일 수 있는데도 어찌 고구려와 같은 애송이로 하여금 황제의 길을 막도록 합니까? 이게 이제 북쪽 바다에서 얻었던 안장을 바쳐 증거로 삼고자 합니다. 길다. 아이씨, 아직 한참 남았는데. 현조가 백제의 사신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조공을 바쳤다 해서 융숭하게 이해하고, 현조라는 거는 북위의 황제 이름인 같은데요. 사신 소환으로 하여금 그들을 데리고 백제로 가게 했다. 이때 조칙을 내려 말했다. 그를 받고 아무 일 없이 지낸다는 말을 들으니 아주 기쁘다. 그대가 동쪽 한 구석 오복에 밖에 있으면서 산과 바다를 멀리 여기지 않고 위나라 조정에 정성을 바치니, 이 탁발씨 오랑캐 새끼들이 씨발 말하는 꼴하지 마라 이거. 자, 그 지극한 뜻을 가상히 여겨 가슴속에 기억해두리라. 내가 만대의 누릴 위협을 계승해 사해에 군림하며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니 이제 나라는 깨끗하게 통일되고 팔방에서 귀순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얻고 이 땅에 이르는 자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평화로운 풍속과 성대한 구사는 열애 등이 직접 듣고 보았다. 그대는 고구려와 불화에 여러 번 침범을 당했지만 만일 정의를 따르고 어진 마음으로 방어할 수 있다면 원수에 대해 무엇을 걱정했는가?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은 니들 얘기 잘 들었는데 우리는 너희 안 돌아줄 거야,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전에 사신을 보내 바다를 건너 국경 밖의 먼 나라를 위무하게 했으나 그 후 여러 해가 되도록 돌아오지 않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또는 그곳에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가 없었다. 네가 보낸 안장을 예전 것과 비교해보니 중국의 산물이 아니었다. 의심되는 일을 사실로 단정하는 과오를 범할 수는 없는 일이다. 고구려를 침공할 계획은 별지에 상세히 밝힐 것이다. 이 조서에서 이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무 긴데요. 이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고구려는 국토의 지세가 험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대의 국토를 침범했으니 이는 자기 선대 임금의 오랜 원한을 갚으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큰 덕을 벌인 것이다. 전쟁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니 변경을 단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하여 사신은 신포서의 정성을 겸하게 되고 나라는 초나라 월나라와 같이 위급하게 되었구나. 이제 마땅히 정의를 펴고 약자를 구하기 위해 귀를 모아 변개처럼 속 공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고구려는 선대로부터 번방의 신하로 자처해 오랫동안 조공을 바쳐왔다. 그들 스스로는 비록 이전부터 잘못이 있었으나 나에게는 명령을 위반한 죄를 지은 일이 없다. 그대가 처음으로 사신을 보내와 그들을 곧 토벌하기를 요청했으나 사리를 검토해보아도 토벌의 이유가 또한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지난해 예 등을 평양에 보내 고구려의 상황을 조사하라고 했다. 그러나 고구려가 여러 번 주청하고 그 말이 사리에 모두 맞으니 우리 자신은 그들의 요청을 막을 수가 없었고 법관은 그들에게 죄명을 줄 만하지 못했던 바, 그들이 말하는 바를 들어주고 예 등을 돌아오게 했다. 만일 고구려가 이제 다시 명령을 어긴다면 그들의 과오가 더욱 드러날 것이므로 뒷날 아무리 변명을 해도 죄를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된 후에는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하더라도 이치합당할 것이다.
모든 오랑캐의 나라들은 대대로 바다 밖에 살면서 왕도가 창성하면 변방신으로서의 예지를 다하고 은혜가 중단되면 자기의 영토를 지켜왔다. 따라서 중국과 예속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예전의 법전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호시를 바치는 일은 3시에 그쳤다.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자, 그대가 강약에 대한 형세를 말했으며 지난 시대의 사실들을 모두 열거했지만 풍속이 다르고 사정이 변해 무엇을 주려 해도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다. 우리의 너그러운 규범과 관대한 정책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다. 이제 중국은 통일 평정되어 나라 안에 근심이 없다. 아닙니다. 자, 이에 따라 매번 동쪽 끝까지 위험을 떨치고 국경 밖에 깃발을 휘날려 먼 나라에 굶주리는 백성을 구원하며 먼 지방까지 황제 위풍을 보이고 싶었다. 그러나 사실은 고구려가 그때마다 진정을 토로했기 때문에 미처 토벌을 도모하지 못했던 것이다. 지금 그들이 나의 조칙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대의 계책이 나의 뜻과 맞으니 큰 군사가 토벌의 길을 떠나는 것도 장차 멀다고는 할 수가 없다. 그대는 미리 군사를 정돈하여 함께 군사를 일으킬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때에 맞춰 사신을 보내 그들의 실정을 즉시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군사가 출동하는 날 그대가 향도의 선조가 된다면 승리한 후에는 역시 가장 큰 공로로 상을 받게 될 것이니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그대가 마친 포백과 해산물은 비록 모두 도착하진 않으나 그대의 지극한 성에는 잘 알겠다. 이제 별지와 같이 내가 여러가지 물품을 보낸다. 잠깐만요. 아, 돌아버리겠네요. 또한 고구려왕 연에게, 연이 바로 장수왕이죠, 조서를 보내 안 등을, 안이 아까 그 백제사신인가요? 백제사신님이 장모하고 그 다음에 열애인데, 열애, 안은 누구죠? 아무튼 자, 안등을 백제로 보호해 보내도록 했다. 안등이 고구려에 이르자 연이 장수왕이죠. 연이 예전에 여경과 원수진일이 있다 해서 그들을 동쪽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하므로 안등이 모두 돌아가니 위나라에서는 곧 고구려 왕에게 조서를 내려 엄하게 꾸짖었다. 그 후에 안등으로 하여금 동래를 출발해 바다를 건너 여경에게 조서를 주어 그의 정성과 절조를 표창하게 했다. 여경이 바로 그거죠, 계로왕이죠. 봅시다. 계로왕의 이름이 경사라 그랬으니까 여기서 아마 여경이라 그러는 게 부여경을 의미하는 거고, 그게 아마 그 계로왕을 의미하는 거겠죠. 아는 누구죠 근데? 자, 그러나 안등이 바닷가에 이르자 바람을 만나 표류하다가 끝내 백제에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왕은 고구려가 자주 병력을 침범한다 해서 위나라에 표문을 올려 군사를 요청했으나 위나라에서는 듣지 않았다. 왕이 이를 빡쳐서 마침내 조공을 중단했다. 좀 긴데요, 설명을 좀 드리면, 그때 당시에 그 중국 정선이 이랬습니다. 북쪽에 북위가 있었고요. 북쪽에 북위, 남쪽에는 유송이 있었죠. 유송. 남북조시대라 그래가지고 사마씨 병신들이 그 만들어놓은 556국 시대가 이제 끝나고요. 북쪽은 오랑캐 중심의 그 왕조가 들어서고, 남쪽에는 한족 중심의 이제 왕조가, 짱깨 중심의 왕조가 들어섰는데, 고구려하고 백제는 둘 다 한때 사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입장에서는 어쨌건 중국 놈들하고 직접 접경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당시 고구려는 요동지방을 다 손에 넣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요게 그때 당시 고구려하고 중국의 경계인 거죠. 고구려 입장에서는 굳이 그 통일은 아니죠, 반통일 왕조하고 전쟁을 벌여서 자기들한테 좋은 것도 전혀 없었을 뿐이고, 뿐더러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도, 북위 입장에서도 고구려만큼 그렇게 통일돼서 주변에 유송을 제외하거든요. 통일돼서 군사적으로 활발하게 이제 군사활동을 벌이고, 그리고 강력한 세력이 없다 보니까 고구려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고,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북위를 굳이 건들 필요가 없으니까 스스로 아유 저 십새끼들 그러면서 서로 봐주는 형태였어요.
서로 이제 심기를 건드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였고, 그래서 고구려 본기 요때 장수왕 그걸 보면은, 본기를 보면은 끊임없이 북위에다가 조공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트집 잡힐 거리를 만들지 않겠다. 서로 직접 주먹질하지 말자. 우리가 속으로 십제기들이라는 건 알고 있다.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남송에도 보냅니다. 유송에도 보내요. 유송에도 보냈는데 한 번은 그 북위한테 걸려가지고 개족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백제의 경우에는 이때 당시에 고구려가 그 기록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삼국사의 기록에는 막 그 뭐예요, 고구려하고 전쟁이 막 터지고 있다 그런 얘기는 잘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장수왕이 평양으로 내려온 이후부터 계속 그 고구려 계속 이제 백제하고 신라를 압박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황상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내가 예성강 그 다음에 임진강이라 그랬지만은 중원고구려비를 보면 중원고구려비 충주 있죠. 여기 충주, 여기 충주구나. 여기가 충주의 탕금대거든요. 탕금대고 중원구가 얘들아, 중원구가 충주의 여기 어딘데, 구는 또 안 나와있나?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중원에 보면은, 충주의 중원에 보면은 고구려비가 있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는 보통 중원고구려비라 그러는데, 요게 원래 장수왕 때 만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아마 호태왕 때 만든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거든요. 장수왕이 아니라 호태왕 때다. 그걸 감안하면은 고구려의 남쪽 그때 경계가 그러니까 한성을 턴 것까지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쪽, 그러니까 충주 이쪽이죠. 충청북도의 중심 지역까지 쭉 돌파해서 이제 내려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장수왕 때도 아마 요를 완전하게 다 유지하지 못했겠지만 충실하게 계속 밑으로 내려오고 있었겠죠, 그죠? 그걸 생각하면은 백제가 북쪽 그리고 동쪽, 아마 동북쪽 이런 이제 방향들에서 고구려한테 받는 압박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었을 거고, 한성이 아마 그러니까 언제든 한성이 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까지 아마 내려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백제가 아무리 고구려한테 수세에 몰렸다고 하더라도 백제가 이렇게 북조 왕조에까지 그걸 보내가지고,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리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사실 요게 처음이거든요. 아마 그리고 요게 마지막일 거고, 그걸 보면 많이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직접 이제 그러니까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 않고 누락된 기록들이 정황상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어쨌든 정황상 추측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길고 긴 문답의 전말은 그런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게 바로 472년입니다. 3년 뒤에 또 큰일이 터지죠.